이번 시간은 이제 마리아DB 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이제 다 설치가 됐잖아요. 그쵸? 설치가 다 되시면 이제 여기를 나가시면 됩니다. 이 관리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그쵸? 데이터베이스 관리예요. 이거는 루트로 접속하셔야 됩니다. 이 루트라는 게 그 OS, 우분투라는 리눅스의 루트 유저가 있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루트는 리눅스 루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DB에도 또 접속하는 그 계정이 있거든요. 그 마리아DB 접속 계정이 루트 계정으로 접속을 하셔야지 관리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쵸? 뭐 데이터베이스도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대형 컴퓨터의 큰 머신에다가 대형 데이터베이스를 딱 설치를 하고 거기에 각 사람들한테 권한을 부여해서 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권한만 쓰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우리 컴퓨터에다가, 내 컴퓨터에다가 직접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관리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관리는 사실 데이터베이스 관리만 해도 뭐 DBA잖아요. 짧게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해갖고 DBA라고 불러요. 또는 뭐 데이터베이스 애드미니스트레이터. 뭐 니네 팀의 DBA 누구야? 뭐 니네 회사의 DBA 누구야? 그러면은 너네 팀에서 데이터베이스 누가 관리해? 니네 회사에서 데이터베이스 누가 관리해? 그런 말이죠. 그게 DBA입니다. DBA 기능은 사실 데이터베이스 통째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건데, 데이터베이스 미세한 설정부터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데이터베이스의 설정은 그냥 디폴트 설정으로 쓸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관리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는 마리아DB의 논리적 구조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가 저장되는 기본 단위가 테이블이에요. 이 테이블이 뭐냐면, 우리가 테이블 한 표잖아요. 표. 엑셀 시트와 같은 표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로가 컬럼, 세로가 로우죠. 컬럼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 건지 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소를 기면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뭐 주소, 뭐 그런 식으로 써있는, 이렇게 가로에다가는 그렇게 컬럼에다 형식을 저장하고, 로우는 각 사람을 쩍쩍쩍쩍 집어넣죠. 그게 테이블입니다. 그거랑 똑같은, 논리적으로 같은 형식이라는 거죠, 이 테이블이라는 게. 근데 바이너리 파일입니다. 그쵸? 그래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또 찾기 편하게, 검색이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로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논리적 구조로는 표랑 똑같다. 그리고 테이블들이 여러 개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건 주소록이고, 이건 뭐 게시글이고, 뭐 어떤 거는 또 뭐 카페에 그리고, 어떤 건 블로그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테이블들이 있을 텐데, 이 테이블들을 또 이제 논리적으로 묶어야 되잖아요. 요 서비스는 뭐 사용자에 관련된, 유저 관리에 관련된 거, 이거는 뭐 카페에 관련된 거, 이거는 뭐 블로그에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건 뭐 이벤트에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단위를 나눠 놓는 거. 그러니까 테이블들을 모아놓은 방, 그걸 스키마라 불러요. 스키머. 테이블들을 모아놓은 방, 스키머, 또는 다른 말로 데이터베이스, 마리아DB랑 MySQL에서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쓰면은 원래 데이터베이스, 그 DBMS를 말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랑 요 방을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랑 지금 단어가 헷갈리니까 제가 데이터베이스란 단어 쓰지 않고 앞으로 스키머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 방들을 스키머로가 한다. 그래서 논리적 구조는 뭐 심플해요. 스키머들을 여러 개 만들고 각 스키머들 내에 테이블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 파일, 뭐 엑셀을 만들 때도
엑셀 파일 하나에 시트 여러 장 넣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엑셀 하나에 시트 여러 개 넣으니까 엑셀 파일 하나가 이 스키마 하나랑 비슷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시트가 여러 개장 들어가는 거죠. 그쵸? 테이블 하나가 시트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파일 하나에다가 시트를 막 100개, 1000개씩 만들면서 거기다 모든 관련된 거 다 그렇게 안 넣잖아요. 비슷한 것끼리 한 파일에다 놓고 또 다른 관련된 건 다른 파일에다 놓고 또 그 다른 파일에서 또 시트를 여러 개 만들고 그런 식으로 엑셀을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엑셀로 따지면은 지금 스키마는 서로 다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테이블은 서로 다른 시트라고 보시면은 거의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베이스 애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거는 이 스키마들을 만들고 보통 권한을 스키머별로 주게 됩니다. 스키머별로 줄 때도 있고 테이블별로 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스키마 1은 뭐 카페에 관련된 거고 스키마 2는 블로그에 관련된 거다. 그렇게 치면은 블로그 팀의 그 팀장은 스키마 1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카페 팀의 블로그가 스키마 1이고 카페가 스키마 2라고 하면은 뭐 아무튼 카페 팀의 팀장은 요 스키마 2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도 테이블들이 여러 개인데 만약 팀의 개발자가 여러 명이면 그 여러 명들한테 다 이 스키마 안에 있는 모든 테이블들의 권한을 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뭐 그 카페에서 카페 회원만 관리하면 카페 회원 관련된 테이블만 하면 되는데 뭐 카페 뭐 다른 회원이 아니고 다른 것에 관련된 뭐 테이블들을 뭐 건드려서 그걸 고장내거나 거기 있는 거를 데이터를 뭐 잘못되게 만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만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테이블 뭐 4, 테이블 5 권한은 뭐 어떤 사람이 갖고 어떤 테이블 권한은 누가 갖고 이런 식으로 권한을 또 세부적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 우리는 일단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쓸 스키마 하나만 만들고 그쵸? 우리가 쓸 스키마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테이블 여러 개 만들면서 그냥 그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잖아요.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이 1반, 2반, 3반 반이 지금 30명씩 3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컴퓨터를 3명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각자 자기 스키마를 만들었어요. 그쵸? 1반 사람은 스키마 1을 만들고 2반은 스키마 2를 만들고 3반은 스키마 3를 만들어서 각자 자기 권한만 쓰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일반 사람은 스키마 2에 접속하고 싶어도 접속을 못해요. 여기 스키마 2에 접속할 수 있는 그 유저랑 패스워드는 스키마 2를 만든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각자 자기 스키마를 만들어서 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단 그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먼저 스키마를 만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루트를 접속해야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루트 사용자. 접속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유저란 뜻이거든요. 루트 유저로 접속한다는 뜻인데 이거 패스워드 없이 그냥 접속합니다. 그 대신 슈퍼 유저 권한으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OS의 슈퍼 유저는 그 OS에 설치된 데이터베이스의 루트 권한을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거죠. 이 루트는 슈퍼 유저가 아니면 접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할 수 있죠. 그쵸? OS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OS를 여기다 마리아DB를 설치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접속하면은 제가 이렇게 쓴 거 쉘에서의 그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DB에 접속돼서 나온 건 제가 여기 앞으로 프롬프트를 DB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사인이라고 써 있는 거는 요 DB 밖이에요. 이 쉘 파일 시스템에 있는 걸 말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접속하면은
이렇게 db 이렇게 쓰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접속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mariadb none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요 프롬프트 떨어진 상태를 db라고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스키마 목록 보기 show schemas 이렇게 하면은 현재 내 지금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가 무엇이 있냐가 이제 나와요. 여기 information schema, mysql, performance schema 이 스키마 3개는 mariadb가 가동되는데 필요한 스키마들입니다. 처음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스키마를 생성합니다. create schema, 스키마 이런. 그래서 자기 스키마를 한번 아무거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create 스키마하고 뭐 제 이름이 제이콥이니까 제이콥db 뭐 여러분들은 자기 이름 써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mydb 이렇게 써도 되고 예. create schema mydb 그 다음에 show 스키마를 해보면 생겼죠. mydb 제가 만든 스키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키마를 삭제할 때는 drop 스키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rop 스키마 mydb 그럼 db가 통째로 날아가요. 이건 되게 주의해서 써야 되죠. drop 스키마 mydb 하면은 이 mydb 내에 있는 모든 테이블들이 다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다른 소스 뭐 C나 자바나 뭐 파이썬이나 그런 식으로 그런 걸로 만든 소스보다 한 진짜 100만 배 정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스는 없어지면 다시 개발하면 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지면 그냥 그 회사를 문 닫아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뭐 취직을 했어요. 그래갖고 뭐 블로그 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DBA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술 먹고 와갖고 회사로 들어가서 정신 없어갖고 그냥 드랍 스키마 카페 하고 드랍 스키마 블로그 하고 딱 쳐버리면은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그 회사에 블로그란 서비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다 백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되진 않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 DBA 역할이 그 정도로 중요하고 데이터베이스가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쵸? 그래 블로그 소스를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블로그 현재 서비스 되고 있으니까 그건 그냥 서비스하게 냅두고 뭐 다시 개발해갖고 오픈하면은 뭐 블로그 서비스 개편해갖고 나오겠죠. 근데 블로그 데이터베이스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사람들이 지금 네이버가 생긴 이후로 20년 넘게 써온 그 만들어서 올린 글들 블로그들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개발보다 소스 개발보다 훨씬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과에 와서 대학교 3학년까지 배우는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이 과목이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나 다 있어요. 여러분이 안드로이드를 해도 그쵸? 안드로이드 폰에 보면 그 안에 또 DB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뭐 카카오톡의 글들 그게 뭐 텍스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SQLite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하나 배우면은 다른 데이터베이스 사용 방법이 다 비슷하죠. 관계형 DB는 관계형 DB끼리 비슷합니다. 대부분 관계형 DB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스키마 삭제까지 이제 했고요. 다시 스키마를 다시 만들려면 create schema mydb 잠깐만
show 스키마 하면 지금 날라갔잖아요. 그쵸? 그 다음 다시 create schema MyDB 한 다음에 show 스키마 하면은 다시 생겼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use MyDB 하면은 이제 MyDB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MyDB. 그래서 내가 만든 스키마, 그리고 여기 방이 나오잖아요. 요 방이 나온 상태로 앞으로는 사용하게 될 건데 일단 루트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더 수업을 나가 보겠습니다. 다시 접속해 볼게요. 이 유즈를 지금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이 상태입니다. show schemas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스키마 관리는 요 스키마 생성하고 삭제 요 두 개만 알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사용자 관리. 이 사용자 관리는 뭐냐면은 이 스키마에 어떤 사용자가 어떤 권한을 갖고 쓸 수 있나, 그쵸? 그래서 이 스키마 내에 제가 MyDB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이 MyDB를 만들었는데 이 MyDB란 스키마를 쓸 수 있는 사용자는 누군가, 그리고 이 MyDB에도 또 여러 개 테이블들을 만들 텐데 그 각자 그 테이블을 누가 쓸 수 있는가, 그런 거를 그런 권한을 주는 게 사용자 관리인데, 우리가 하는 사용자 관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관리로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grant 보세요. 권한, on, 스키마 이름, 탁 테이블 이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to 사용자 이름, 이거 다 한 줄로 쓰는 거예요. 한 줄로 쓰는 건데 이게 좀 길이 짧아서 이어서 썼고, 사실 DB 내에서도 이렇게 이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엔터 치고 써도 결국 요 끝에 세미콜론 치는 데서 명령문을 먹거든요. 뭐 C 같이 그렇습니다. 이 행 넘어가는 건 별로 상관없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호스트에서 접속하는 사용자, 그쵸? 어떤 호스트에서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이 스키마의 이 테이블에 이 권한을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쵸? 이 어떤 스키마의 어떤 테이블에 어떤 권한을 어떤 사용자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사용자가 접속할 때 비밀번호는 뭘 쓰겠다, 이런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권한을 줄 때 이렇게 주는 거예요. grant all, 모든 권한, 무슨 읽기 권한, 쓰기 권한, 수정 권한, 삭제 권한, 읽기, 추가, 수정, 삭제 4개거든요. 모든 권한은 select, insert, update, delete. 근데 그 권한을 다 합쳐서 그냥 all이라고 부릅니다. all, on, MyDB. 딱 여기다 테이블을 쓰는 건데 여기다 에스터리스크 쓰면 이거 와일드 카드잖아요. MyDB 스키마의 모든 테이블, 그쵸? to 뭘로 할까요? 이것도 사실은 요 스키마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사용자를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로컬호스트는 현재 컴퓨터가 요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 있는 그 컴퓨터, 그걸 로컬호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then t divided by 뭐 MyDB,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겠죠. create schema on JacobDB 그리고 grant all on Jacob on to Jacob localhost I by Jacob. 보세요. 얘는 지금 MyDB란 스키마에다가 MyDB란 이름으로 접속하는 거고, 얘는 지금 JacobDB라는 스키마에다가 제이콥이라는 이름으로 접속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권한을 주면 보세요. 일단 지금 DB가 두 개가 생겼잖아요.
제이콥 DB랑 MyDB, 요 인포메이션 스키마, MySQL 퍼포먼스 스키마, 이거는 지금 마리아DB를 설치하면 기본으로 설치되는 스키마들이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새로 만든 게 제이콥 DB랑 MyDB잖아요. 제이콥 DB는 제이콥이란 사용자가 쓰는 거고, MyDB는 MyDB란 사용자가 쓰는 거고, 그쵸? 엑시트로 나갑니다. 거기서 조금 일반 사용자가 접속하는 것에서는 조금 있다 하고요. 여기서 비밀번호 변경, 사용자 삭제 권한 확인에 대해서 좀 더 계속 나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용자 이름하고, 지금은 사용자 관리잖아요. 관리는 DBA가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스키마를 쓸 수 있게 하겠다고 권한을 주는 화면이에요. 이거는 루트, DB 루트 유저로 접속해 갖고 DBA가 하고 있는 지금 관리 기능이고, 일반 사용자가 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DBA가 하는 기능입니다. 일반 사용자들은 여기서 만들어진 요 사용자들, 요게 일반 사용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일반 사용자가 연락이 왔어요. DBA님, 제 비밀번호 몰라갖고 비밀번호 까먹었습니다. 접속을 못하겠습니다. 비밀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비밀번호를 뭐 새로 세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set password for MyDB, MyDB의 로컬호스트의 패스워드는 보면은 equal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를 재설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패스워드 함수인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비밀번호가 이렇게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진 않죠. 비밀번호가 암호화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암호화하는 함수가 이겁니다. 그 비밀번호 재설정하는 거고, 그리고 뭐 사용자를 날리고 싶다. 그럼 드랍 유저, 사용자 이름, 호스트. 요 날리기 전에 권한을 먼저 볼까요? show grants for 사용자 이름, 호스트. 그래서 show grants for MyDB localhost. 그러면은 MyDB란 사용자가 모든 권한이 MyDB, 이 MyDB라는 스키마의 모든 권한이 MyDB라는 사용자가 갖고 있구나. 근데 이름 헷갈려서 좀 복잡하네. 그러면은 이 사용자 삭제하겠다. 드랍 유저 MyDB. 지금 이거 아까 말한 요 백틱 있잖아요. 요 백틱 또는 뭐 그레이브 액센트, 요거는 사실 안 쓰셔도 됩니다. 드랍 유저, 이 유저 날리고 이름을 바꿔서 다시 줘야겠다. 그럼 뭐 grant all on MyDB all to, 그냥 이름을 my로 짓겠다. by my.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보세요. 루트로 접속하면 사용자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자를 만들고, 지금 요 그랜트 하는 이 부분이 사용자를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쵸? 사용자를 만들면서 권한도 같이 준단 말이죠. 그리고 비밀번호도 바꿀 수 있고, 사용자 날릴 수 있고. 제가 이제 이걸 다 가르쳐 드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실제 이제 그동안 강의를, 이런 수업을 하다 보면은 질문을 해요. 교수님, 접속이 안 돼요. 접속은 사용자 이름이나 비밀번호가 틀리면 접속이 안 되잖아요. 그쵸? 로그인 안 되는 거랑 똑같아요. 로그인이 안 돼요. 지금 DB에 로그인하는 그 사용자 이름하고 비밀번호, 이게 DB에 로그인하는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인데 접속이 안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용자랑 비밀번호 여러분이 설정했잖아요. 그냥 나보고 접속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 사용자 이름하고 비밀번호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고. 사용자 이름하고 비밀번호는 자기가 설정했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다시 그랜트를 해서 사용자를 만들든지 아니면 비밀번호를 이렇게 루트로 접속해서 패스워드 다시 설정하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에 마리아DB가 설치되어 있고 그 마리아DB에 루트로 접속할 수 있는, 지금 보세요. 이 루트로 접속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있잖아요. 이 루트가 아니면 이 권한을 가질 수 없거든요. 그 루트가 아닌 상태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접속하면 이게 접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Access Denied. 루트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접속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접속된 상태에서는 이 DB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어떤 스키마에 누구한테 권한을 주고 그런 걸 다 설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비밀번호를 까먹었다 그러면 이렇게 set 패스워드에서 비밀번호 다시 주면 되고, 도대체 사용자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떤 사용자한테 어떤 권한을 줬는지 모르겠다, 그냥 나는 그 스키마를 써야겠다, 그럼 그냥 그랜트 해갖고 권한 다시 주시면 돼요. 그쵸? 그랜트 해갖고 그 원하는 스키마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사용자 이름을 주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랜트라는 게 우리가 아까 이렇게 해갖고 마이DB에 대한 모든 권한을 마이란 이름으로 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한 번 준 권한 또 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비밀번호, 사용자 이름하고 비밀번호를 까먹었다, 잊었다, 그럼 그랜트를 또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show grant for 해갖고 볼게요. my localhost myLocalhost라는 사용자는 myDB라는 스키마의 모든 테이블, 여기 .asterisk 하면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와일드카드, 모든 테이블이라는 뜻이에요. myDB 스키마의 모든 테이블의 모든 권한, all privilege, 모든 권한을 이 사람에게 줬다, 그런 거잖아요. 얘가 그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이콥DB는 제이콥은 여기가 제가 권한을 잘못 줬네요. 이것도 볼게요. drop user 해갖고 다시, 원래 삭제 안 하고 권한을 뺏어도 되는데 권한을 또 뺏고 주고 하는 것까지 하면 여러분들 복잡하니까 그냥 날린 다음에 쭉 아까 그랜트 한 거 찾아볼까? 이거 제이콥.asterisk가 아니고 제이콥DB죠. 그쵸? 이렇게 제이콥DB show schemas. 그쵸? 그러면 요 제이콥DB, 이거 지금까지 제가 한 거 전부 다 날리고 다시 해볼게요. 드랍 유저 제이콥 로컬호스트, 그러면 날라갔고 드랍 유저 뭐 마이 로컬호스트, 그럼 유저 날라갔고 드랍 스키마 마이DB, 그럼 스키마 날라가고 스키마 제이콥DB. 그럼 지금 우리가 처음 데이터베이스 설치할 때랑 지금 똑같은 상태가 다시 됐어요. 아무것도 없죠. create schema 제이콥DB grant all on 제이콥DB to 제이콥. 스키마에는 뒤에 db라는 이름 붙이고 사용자 이름은 그냥 제이콥 이렇게 쓸게요. 파일 바이 제이콥. 이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요 제이콥DB를 쓸 때 이 제이콥이라는 사용자로 쓴다는 말이죠. 요 뒤에 로컬호스트는 내가 설치된 컴퓨터,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에선 접속이 안 돼요. 내 컴퓨터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게 로컬호스트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이제
DBA로 쓸 수, DBA 기능, 요 마리아DB 관리 기능은 이게 답니다. 스키마 관리, 사용자 관리. 그러니까 딱 이 두 줄만 돼도 사실 모든 문제의 90%는 해결됩니다. 그쵸? 스키마 만들고 그 스키마에다가 권한 주고,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요 제이콥DB에 접속할 때 이 유저랑 이 비밀번호로 접속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키마를 만들고,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스키마를 만들고 사용자를 만든 다음엔 반드시 나갑니다. 엑시트로 나가셔도 되고 퀴트 나가셔도 돼요. 퀴트 또는 엑시트로 나가서 봐요. 루트로는 사용자 생성, 여기 스키마 관리랑 사용자 관리 두 개만 하고 나서는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단 스키마 만들고 사용자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 한 학기 동안 진행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만든 그 사용자, 그쵸? 그 사용자로 우리가 만든 스키마에 접속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 사용자로 접속하는 그런 구문은 여기랑 같습니다.